네, 장기표 시사논평입니다. 오늘은 이 조선 상고사를 깊이 연구하신 우리 신백강 선생님을 모시고 조선 상고사에 대한 고조선 역사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또 그 상고사가 즉 고대사가 왜 중요한지 하는 것도 좀 말씀 나누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신백강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특히 중국에서 대만에서 공부 많이 하시죠. 중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대학 때부터 한문학을 전공을 하셔가지고 한국 상고사를 연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었다 싶어서 참 저는 다행스러운 것이 많고요. 근데 우리 이 신 박사님은 이 책이요, 이런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이 황하에서 한라까지입니다. 우리 고조선이 말하자면 이 발상하고 또 널리 동아시아의 정말 맹주국처럼 맹위를 떨칠 때의 그 중심지가 말하자면 황하지역까지 됐다. 안주지역. 그래서 여기 아주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한 말은 잃어버린 상고사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고조선 역사를 되찾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신 박사님으로도 말씀 듣겠지만 고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 한 개인으로서는 이 조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민족적으로는 고대사, 상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 박사님께서 특히 고조선사를 전공하시게 된 그런 계기, 목적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조선은 한국사의 출발점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첫 국가는 하나라거든요. 여름하죠. 국경대학 역사 교재에서 중국의 첫 국가로 하나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하나라보다 한 200년 앞서서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동안 일제 35년을 거치면서 압록강 위역에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나라로 이렇게 왜곡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의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대동강 위역에 있던 그런 변방의 초라한 국가가 아니고 발해만을 중심으로 여러 제후를 거느린 통일국가였습니다. 그 고조선이 통일국가였다고 하는 것은 왕조실록에 조선, 신라, 고려, 남옥저, 부곡저, 동부여, 북부여, 예맥 이 9개 나라가 단군지리라 다스린 리자 단군이 다스린 나라다. 이렇게 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사의 단군 조선이 9개 제국을 거느린 제국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제 35년 동안에는 그러한 것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을 통해서 국토는 되찾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왜곡한 그 식민사관은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국사 교과서에서는 일본 시대 때 가르치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조선 신하고 건국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있어서
고조선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한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 또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고조선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예, 저도요, 오래전부터 가령 단군 신화는 신화가 아니고 실제다. 또 고조선도 상당히 번창된 동아시아의 맹주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나라다. 이런 말을 얼핏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듣고는 그러면 참 좋겠지만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그런 주장이 있을 뿐이지 확실하냐 이러면 저도 확신을 좀 못했는데요. 우리 신 박사님이 쓰신 이 책을 보면서 이거는 주장이 아닙니다. 특히 중국의 총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를 다 총망라한 사고전서 아니습니까? 네. 사고전서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료들을 기초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 신 박사님의 말하자면 고조선을 되찾은 것은 그냥 어디 설화나 어디 소설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중국의 역사를 집대성한, 그것도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중국의 역사를 집대성한 사고전서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에 기초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정말 감동한 것은 조선 왕조실록이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말하자면 고조선과 관련된 거, 또 단군과 관련된 거, 그 수많은 양 중에 그 몇 글자 아니습니까? 그걸 다 찾아가지고 역사적 의미를 해설을 해놓은 것을 보고 정말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시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신 박사님이 고조선을 되찾았다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는 이 말씀은 그냥 주장이 아니라 사고전서에 기초한 거다. 그래서 이 사고전서의 의미, 또 조선 왕조실록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주장한 것이지 그냥 근거도 제대로 없이 주장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증명을 좀 해 보이신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시기에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고사는 어떤 근거가 없이 이야기하면 그것은 소설이지 역사가 아니죠. 문학이지 역사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문헌적인 뒷받침만 되면 그것이 역사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는 고고학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또 그게 역사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은 현재 문헌과 고고학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우선 그동안 단재 신채호 선생이나 정인보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고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병도설이 더 우세한 입장에서 통설이라는 이름으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정설이라고는 할 수 없고 통설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사고전서라고 하는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저도 그 전에는 사고전서란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그 책이 다행히 다 CD로 돼가지고 그게 8만여 권이니까 그 책을 다 도서관이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다 이제 검색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 고조선에 관한 엄청난 자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을 보니까 우선 우경총효라는 책은 지금으로부터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우리나라의 그 상고사의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서적입니다. 그 이상은 없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먼저 나온 책이 우경총요예요. 거기에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다. 북경에서 고북부까지 가려면 조선하를 건너서 간다. 그 기록이 나와요. 북경의 지리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송나라 때까지만 해도 조선하라는 이름이 북경 위에 살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중국 지도에는 고북부가 있거든요. 제가 고북부를 탑사해서 가봤습니다. 그리고 북경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조하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요. 조선이란 조자가 아니고 조수조자인데 그 조하가 우리 송나라 때까지 조선하로 불려져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김부식이나 이련 스님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 있었던 건데 그분들이 그런 책을 쓸 때 그걸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발견함으로 인해서 고조선은 대동강 유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륙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이 지리서로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경자를 붙이는 건 그게 아무 책이나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산과 바다는 지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이 한나라 때 유향이라고 하는 책이 황실도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산해경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유향이도 한나라 때 유행한 글자가 아니라서 그걸 판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은나라 때 각본문을 보면 해독을 못하듯이 2000년 전에 유향이 그 책을 봤는데 그때 유행하는 글자가 아니라서 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이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현재로 말하면 4000년 전의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3000년 전에 나왔던 국가들 이름은 거기에 안 나오는 거죠. 벌써 4000년 전 이야기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백족, 백민, 뭐 이런 숙신, 이런 고대의 국가들만 나와요. 거기에 북해의 모퉁이의 북쪽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발해의 다른 이름입니다.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한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걸 부정해 왔습니다. 그 기록이 산해경이라고 한 책이 믿을 수가 없다. 이제 그 고조선 이야기가 거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먼저 부정을 했고 한국 사람들이 또 부정을 했어요. 사료적 가치를. 그게 후기의 저작이지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런데 사마천이라고 한 사람이 사기를 쓰면서 산해경을 인용했거든요. 그러면 사마천 사기보다도 그 이전에 나온 책이 산해경이라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기는 인정하면서 사마천 사기는 인정하면서 산해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어느 그 도단이죠. 사마천은 인정했는데 사기는 정사로 인정하면서 산해경을 인정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고조선이 발해의 모퉁이에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없으니까 부정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태평화환기라고 하는 책에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다. 조선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왜 강이 조선하겠습니까? 그건 확실한 산해경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송나라 때 태평화환기라는 책에 보면 그 조선하 그 아래쪽에 그 지역이 현재 하북성 노령현이거든요. 진왕도시 노령현인데 그 지역에 조선성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또 이제 제가 찾은 결정적인 근거는 1500년 전에 남북조 시대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유신이라고 한 사람이
그 선비족 모용운의 비문을 썼는데 거기에 이 선비족이 삼국시대에 그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가 후기 연을 세웠거든요. 연나라를 또 세웠단 말이야. 네. 전국시대에 연나라가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삼국시대에 선비족이 나라를 세우면서 그것도 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국시대의 연나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또 그걸 전연이나 앞전자를 붙여서 또 후기연이 있어서 후연 이렇게 하는데 그 연나라의 모형문의 비문을 쓰면서 그 묘비 명문의 첫 마디가 조선 건국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조선이 건국됐다 이거예요. 북경 쪽에서. 그 비문을 누가 후기에 한국 사람이 거기다 갖다 세워가지고 위작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경총효에 북경 북쪽에 조선화가 있다든지 오영훈 비문에 1500년 전 그 비문에 조선 건국이라는 기록이 나온다든지 태평 환우기에 조선성이 여기에 있다고 했다든지 이런 기록들은 이 고조선이 대륙을 지배했다는 확실한 문헌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료들은 저 이전에는 이게 그 산해경 같은 책은 있었지만 그것을 뒷받침되는 자료가 없다고 해서 부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상고사는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고조선 이전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환인, 환웅에 환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지금 아직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지만 고조선은 확실히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찾았다. 제가 그래서 감히 그런 제목을 붙였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조선이 건국이 돼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면 고고학적으로 그런 유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물이 또 나왔어요. 그 홍산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고조선이 있었던 그 지역의 유물입니다. 이거를 이제 중국 역사상에서는 역사수로로 요서라 그래요. 요서. 이제 요동이 있고 요서가 있지 않습니까? 요서라 그러는데 그 요서 지역에서 지금은 현재는 내몽고 땅이죠. 내몽고 족봉시에서 그 홍산, 산 이름이 홍산입니다. 그 지역을 발굴하니까 유물이 나오는데 건국을 상징하는 유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건국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뭐 상고시대 유물이 나온다고 해도 황하문명 지역에서는 건국을 상징하는 유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동네 조그마한 불악의 뭐 유물이 나온다든지 질그릇이 나온다든지 이런 정도가 나오지 건국을 상징할 수 있는 유물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황하문명 지역에는. 그런데 이 내몽고 적봉 지역, 다시 말하면 요서 지역, 발해의 모통이 고조선이 있었다고 한 이 지역에서만 건국을 상징하는 유물이 현재까지 유일하게 발굴됐습니다. 건국을 상징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첫째 하나의 국가가 서자면 그 건국을 상징하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천제를 지냅니다. 하늘의 제사를. 우선 지금 북경에 보면은 하늘의 황제가 제사 지내는 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황제의 하나의 큰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천자라고 하는 게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또 자기 조상에 대한 그런 것을 모시는 게 이제 일반 개인은 사당이지만 황제는 태묘라 그러죠. 우리 이시조선은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묘라 그래요. 태묘라 하지 못해요. 중국은 이제 천단이 있고 하늘의 제사 지내는 그리고 자기 조상
황제의 조상을 모시는 태묘가 있고, 그리고 그 황제들이 죽으면 묘를 쓰는 왕릉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황릉이. 그게 그 건국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경에 가면 천당, 명 13릉, 이제 그 태묘 이렇게 있잖아요. 그 홍산 지역에서 바로 조상을 모시는 그 사당이 나오고,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대형 제단이 나오고, 또 큰 그 적석총들, 무덤들이 나오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북경대학의 소병기라고 고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그분이 한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건국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조선보다도 연대가 앞서, 우리는 고조선은 지금 4,30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홍산문화는 5,000년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병기라고 하는 그 교수가 이건 건국 전야의 유물이다. 바로 건국하기 그 전에 유물이다 이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고조선이 거기서 건국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 넓은 대륙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건국의 그런 유물이 안 나타나는데, 문헌적으로 고조선이 있었다고 한 그 지역에서 건국을 상징하는 유물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고조선이 문헌적으로 건국이 됐다고 했는데 그걸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확실한 그런 자료가 또 나와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헌과 고고학으로 고조선이 발해의 모퉁이, 다시 말하면 요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처럼 이 고조선이 실제했다고 하는 것이 말하면 문서와 또 이 고고학적인 자료, 유물에 의해서 지금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제가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우리의 상고사, 고대사를 훼손 또는 멸실시키는 것 이전에 어쨌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거의 없거나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왜 이처럼 고조선이 정말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것이 그 자료들이 오히려 중국 사서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서에는 거의 뭐 없다시피 하는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씨 조선에 와가지고 명나라의 속국처럼 됐습니다. 이씨 조선이 한반도에 건국되기 전에는 중국 자료에도 고조선이 압록강 유역에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와 같이 송나라 때에는 고려가 있었지 조선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나라의 기록에는 전부 고조선이 대륙에 있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명나라 때 와가지고 이성계 장군이 한반도에다가 그 고조선하고 같은 이름으로 건국을 하게 되니까, 근데 그 고조선이 옛날에 대륙을 지배하던 그 조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북경에 지금 황제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북경의 첫 주인이 저 자기들의 그 복속된 조공 바치고 있는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첫 주인이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서 이거를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조선은 여기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지 대륙에 있었던 게 아니다. 중국 학자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명청 시대에 오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 중국의 눈치를 보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도 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사대주의자들이 이제 판을 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아니 심지어는 국가에서 고조선 비사 무슨 삼성기 이런 상고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쓴 책을 전부 국가에 바치라고 그랬죠. 그거 특히 그 세조 때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 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것이 왜 이 그렇게나 고조선이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동아시아를 말하자면 지배할 정도의 그런 대국이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왜 우리 역사 속에 없느냐 이거야. 이에 대해서 조선 방금 말씀하신 조선이 말하자면 명예 속국처럼 지내다가 보니까 그 명나라에 비위 거슬리지 않으려고 또 명나라에서도 이 조선을 완전히 반도로 몰아넣은 점도 있지만 조선 자체가 말하자면 고조선에 관련된 기록들, 유물들은 스스로 이렇게 폐기하는 과정을 근 500년 동안 거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체적인 예가 조선 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그 세조 때의 그 말씀을 좀 한번 자세히 그게 굉장히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야 그래서 이해가 많이 됐어요. 이제 뭐 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미국이나 중국의 눈치를 보는 입장 아닙니까? 그때 조선 왕조는 지금보다도 훨씬 온건 사회이기 때문에 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가령 우리는 전통적으로 천제를 지내왔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규정하기를 하늘의 제사는 천자만이 지낸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저 변방에 아주 조그마한 나라가 천제를 계속 지내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건국을 한 뒤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천제를 이게 계속 지내면 중국에서 이걸 또 가지고 투집을 잡을 거 아니냐. 그래서 조선 왕조 때 그 천제를 폐기하고 도교 제사, 호제로 바꿉니다. 예를 하나 들면.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런 것이 예입니다만, 이제 민간에서 그런 고조선 비사라든지 우리가 그 대륙의 주인으로서 특히 북경의 첫 국가를 세운 그런 민족으로서 해가지고 하는 것을 중국 사람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제 그런 것이 되면 또 중국에 가서 말썽이 되니까 그걸 이제 국가에서 수거해가지고 근데 얼마나 엄하게 했느냐면 만일에 그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국가에 반납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거를 아주 그 엄중한 그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알아도 말을 못하고 이제 또 그 4대 사관을 가진 사람은 이제 중국은 대중하고 우리는 소중하다.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지금 뭐 이런 묘비문이나 이런 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유명 조선국이라고 썼잖아요. 전부 다. 그래. 연호를 중국 연호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조선은 우리가 대륙의 주인으로서의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의 속국인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4대 사관이 딱 박혀버렸다. 유명 조선이지 조선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조선조 시대에 4대 사관이 성립이 됐는데 그런 4대 사관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한 국가를 경영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비굴한 정신이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우리 5,000년 역사상에서 주권을 잃어버린 것은 유일합니다. 우리가 주권을 직접 잃어버린 일이 없어요. 중국 같은 나라는 수백 년씩 나라를 빼앗길 일이 허다하지만 우리는 유일하게 35년 동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이 식민 통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면 지배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아주 열등 민족으로 해야 되는데 고전선사를 살려두고는 이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북경을 지배한 그런 위대한 민족인데 어떻게 일본이 와서 지배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고조선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낭낭유물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이제 위조를 합니다. 낭낭유물. 근데 그게 그 대동강변에 토성리에서 땅을 파니까 한대 유물이 나왔다 이거예요. 응? 그럼 그거는 토성리 유물이고, 예? 그게 왜 낭낭유물이에요? 한대 유물. 그렇지, 이름 자체를 아예 낭낭유물이라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왜 낭낭유물이에요? 토성리 유물이지.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낭낭유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아무런 없는데, 근거가 없는데. 그게 이제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산과 강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낭낭이 되자면 뭐 낭낭산이 있다든지 낭낭강이 있다든지 산이나 강은 옮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조선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북경 위에는 조선강이 있는데 거기에는 청천강, 대동강, 압록강이 있지만 조선강이 있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날조하고 나중에는 뭐 비문이 나왔다고 날조하고 이런 게 나중에 다 그게 거짓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중국의 4대 사관과 일본의 식민사관이 이제 그 고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왜곡 날조를 했는데 이제 일본에게 지배를 받다가 우리가 광복을 했잖아요. 광복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제 바로 일본 식민사관과 단절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단절했으면 일본 사람들의 그 낭낭 문제나 고조선 문제나 이런 것을 그때부터 새롭게 세워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일본 그 식민사학자들에게 그 공부를 한 우리 역사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 이론을 조작한 그 사람들의 이론을 계승한 그 학자들이 광복 이후에 계속 우리 역사학계의 주류사학의 그 위치를 그 사람들이 차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왜 한국 사람이 자기 역사를 그렇게 못난 역사로 그대로 그냥 지켜가고 밝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거기서 딱 단절하고 새로 시작하지 못한 것이 그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지금까지 그 4대 식민사학이 정리가 안 된 게 지금은 이제 벌써 7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쌓은 이 탑이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쌓은 탑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쌓은 공든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이러한 이기백씨가 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쌓은 공든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 공든탑이 그게 저 민족 말살탑인데 그걸 무너뜨려야지 그거를. 그래서요. 네. 제가 저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고조선이 말하자면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국 대륙에 있음으로써 그 말하자면 웅대함을 자랑하는 그 역사가 조선시대에는 4대 사관 때문에 말하자면 명나라 눈치 본다고 일부러 쪼그라뜨리고 특히 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인데 그 보니까 세조 때
이 고조선 사기와 관련 빗자를 붙여놨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비밀스러운, 즉 민간인한테만 통용되는 관에서는 벌써 못 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없애뿐 거예요. 이거를 그 조선 왕조실록에 이런 거를 수거해가지고 거의 폐기해다시피 한 그 역사적 자료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이시조선이 막연히 명나라 사태처럼 스스로 행세했으니까 고조선사를 일부러 없앨 것이다, 막연한 이런 추측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세조라고 하는 조선의 왕이 그걸 지시한 문건이 있다고요. 그렇죠. 구체적인. 예,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일본이 말하면 고조선이 대륙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조선 압록강 이남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낙랑군의 소재지를 일본이 이상한 그 아까 자료까지 근거까지 만들어가면서 조작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왜 고조선의 강력이 대륙이 아니고 한반도를 이렇게 국한시키려고 했는지, 일본이 말이죠. 그거 한번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일본이 식민 통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을 열등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이론이 자율성론, 타율성론 이런 겁니다. 타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이, 단군조선이 4,000년 전에 건국이 돼서 동아시아의 그 주인으로서 이렇게 위대한 나라였다 그러면 그건 위대한 민족이라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조선 역사를 그냥 말살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조선 신화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때 단군조선은 신화다. 왜? 삼국유사의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신화지 실제 역사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고조선 당시가 중국으로 말하면 요순시대거든요. 단군의 건국 시대가 중국의 요순시대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면 중국의 기록에 보면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가령 서경에 보면 순임금에 대한 기록이 순전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순임금의 신하 중에 주, 호, 웅, 비 네 사람이 있다 그렇게 나와요. 호랑이도 나오고 곰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일본 사람식으로 해석하면 그 호랑이와 곰이 순임금의 신하로서 호랑이와 곰이 순임금을 섬겼다고 이렇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삼국유사에 말하는 호랑이와 곰이라는 동물이 아니라 호족과 웅족이죠. 그때 당시에는 초기 사회이기 때문에 토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곰이나 호랑이 이것은 다 그러한, 호랑이 같은 것은 아주 용맹한, 또 곰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것을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신화로 만들어야 되니까 신화적 시각으로 해석한 거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순임금의 그 기록에 나오는 호, 웅 이런 것을 동물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순임금의 신화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호랑이, 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신화다 해서 없애버리고, 기자조선은 기자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저 중원에 있었는데 어떻게 한반도까지 오느냐, 이거는 허구다 해서 없애버렸는데, 기자가 한반도까지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서에 있던 조선에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단군조선 천년, 기자조선 천년을 잘라내버리니까 위만조선이 나오고, 그 위만이라는 사람은 중국 연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고조 때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결국에 위만조선부터 시작하는데, 위만이 중국 한족이니까 당신들은 출발부터 이미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 식민 통치를 받았지
받았다. 우리가 처음 식민통치한 게 아니다. 이런 논리를 만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고조선을 없애버린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 역사를 놓아두고 보면 우리가 역사 선진국이 되잖아, 일본보다. 일본 역사는 키껏 올라가야 2600년밖에 안 올라가요. 걔들이 아무리 올려봐요. 근데 우리가 당군조선, 기자조선을 빼버리면 위만조선의 2300년 되는 거거든요. 걔들보다 역사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방금 말씀대로 일본 일제가 나름 한민족의 지배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군조선, 기자조선을 없앤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 박사님 그 자료에 의하면 조선 왕조실록에도 기자에 관련된 자료들을 밝혀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조선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 실제 해성을 굉장히 증명을 해놨다.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른바 이제 강단 학파란 겁니다. 강단 사학자들이 이런 이 제야 사학자들이 밝혀놓은 조선 상고사를 무시하는데 그 무시하는 근거가 뭐냐면 실정 사학이 아니다. 실정되고 있지 못하다.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허구에 지금 조선사를 없는 뭔가를 없애온 거죠. 없애왔는데 우리 신 박사님이 자료에 의하면 특히 사고전서라고 하는 중국에서 저술한 그 자료에도 이 고조선을 밝힐 만한 자료가 충분히 입증되어 있어요. 내가 특히 이 책을 자세히 봤는데 여기 아주 조선 하나가 여기 딱 박혀서 나오잖아요. 박혀서 나오고 이뿐만 조선하뿐만 아니라 딱 박혀서 나오더라고요. 조선하뿐만 아니라 조선하, 조선기, 조선성 이게 전부 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부 중국 구체적인 자료에 여기 한자로 다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정 사학으로 따질 때 이게 증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요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권위를 유지해 오기 위해서 이 허구적인 사실 조선사를 없애온 거를 이걸 지금 번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자기네들이 계속 그걸 유지할 수가 없다고 이제 왜 실증적인 자료와 유물이 나왔으니까. 그것이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 금년도가 마침 3.1운동 100주년이고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이고 해서 어쨌든지 민족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또 3.1운동이 뭡니까? 광복 아닙니까? 이 정치적인 독립만 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독립이, 역사에서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신 박사님과 또 다른 분들도 우창수신가요? 그런 분들도 연구행한이 많더라고요. 이런 이 고대사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성과에 기초해서 아니면 한국 상고사, 고대사를 특히 이런 기회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이 되는 이런 해에 딱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금도 바로 잡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에 있으면 또 어떻게 하면 이걸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동안 민주화, 산업화를 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냐?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인 과제는 무엇이냐? 역사학 혁명을 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촛불 혁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촛불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가 정말 제대로 국가를 혁명을 못하면 촛불 혁명이 아니라 촛불 반란이 됩니다. 그러면 촛불 혁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1차적인 과제가 역사학 혁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촛불과 태극기가 대립을 하고, 특히 지금 다른 나라보다 그 대립과 갈등이 심합니다.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을 말하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은 그동안에 모택동이라든지 주울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대단한 역사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장개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본도 조순 선생님이 일본에 가셔가지고 일본 수상방에 가니까 책상에 한서를 놓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또 이 책장에 왕양명 전집이 있다 이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중국의 한서를 보겠습니까? 뭐 때문에 중국의 왕양명 문집을 보겠습니까? 이게 바로 역사의식과 철학이 국가 경영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왕복 70년이 지났습니다만 투철한 역사의식과 철학을 가진 지도자가 그동안에 과연 누구를 뽑을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도자가 역사의식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이 긴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 당리, 당략, 사리, 사욕 여기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임 후에 감옥을 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역사의식과 철학에 바탕해서 정치를 하지 않으면 또 감옥 갑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고조선 정신, 고조선 정신이라고 하는 게 더불어 다 함께 천하가 함께 더불어 잘 살자고 하는 홍익인간 정신이고 고구려 광개토왕의 정신이 영락사해. 우리가 이 세계를, 사해가 세계란 말입니다. 세상을 영원한 낙원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무슨 어느 정권, 좌우 어느 한편을 말하는 게 아니야. 또 이 좁은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거예요. 이런 큰 꿈과 큰 뜻을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옳은 말씀. 네. 저는 지금 역사학 혁명, 혁명이란 용어를 왜 쓰느냐 하면 70년 동안 지금 그 강단 사학이 그야말로 전횡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사농단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쪽으로 줄을 서지 않으면 학교에 강의를 안 주고 연구비를 안 주니까 그 사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전부 그쪽에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방금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순 선생이 일본 수상방에 가니까 역사서가 쫙. 이 정치라는 건 뭐냐 하면, 역사의 발전 방향을 통찰해서 그 역사의 방향에 맞추어서 어떤 이념과 정책을 강구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는지를 알아내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역사거든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치인의, 그래서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도요, 왕경연 공부하는 거 아니습니까? 그 역사를 항상 가르쳤습니다. 물론 조선시대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긴 했지만, 근데 우리의 경우에 이 고조선은 건국 이념에요, 홍익인간, 이화세계, 제세이화라고 하지만, 이런 숭고한 이념을 가진 나라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계 다른 나라 건국사에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이 건국사에 설사 이러한 말하자면 좋은 이념을 좀 담고 있다 하더라도 홍익인간 말하자면 이화세계만큼 좋은 이념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 최고의 이념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흔히들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뭐냐? 홍익인간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익되게 하는 그런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홍익인간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은요, 이화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식. 무슨 말씀이냐? 즉, 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이 자연의 근본 이치에 따라서, 우주의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이 운영되어야 된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걸 우주의 섭리가 도 아니겠습니까? 도. 즉, 도에 입각해서 국가사회도 운영되고 또 삶도 영위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이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4,300년, 4,000여 년 전에 말하자면 실현되어야 될 이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는 더 저는 실현되어야 될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고조선에 대한 우리의 이 확고한 인식은 정말 과거를 좀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제대로 정말 인간답게 우리가 설계하고 또 실현해 나가는데도 굉장히 필요한 이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나라 지금 저도 그걸 저는 연구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근년에 있었던 이 대통령들 아니십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역사의식이 있었겠습니까? 역사의식은 그냥 역사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가령 중국의 모택동이가 중국을 통일했잖아요. 그 사람이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냥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학교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아주 역사의 대감이라 중국 고전 다 읽은 사람이죠. 특히 자치통감을 머리맡에 두고 죽을 때에도 침대맡에 있었던 게 자치통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읽으면서 그 메모해 놓은 게 지금도 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십 번을 읽었어요. 이거 한두 번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중국을 통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멀리 볼 수 있고 깊이 볼 수 있는 게 역사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지금 필요하다. 생각하고 아까 지금 이화세계 후임인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족은 벌써 홍익민족이 아니고 홍익인간 아닙니까? 인류의 평화를 지향한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만 잘 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류가 함께 잘 살자는 거예요. 홍익민족이 아니라 홍익인류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위대한 정신이죠. 그리고 특히 이 이화세계는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쨌든 전부 자본주의도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공산주의도 막스가 물질을 중심으로 세상을 분석해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넘어서 이제 어떤 그 우주와 인생의 대원리를 가지고 그거를 철학으로 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런 철학이야말로 현대 사회에도 그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그런 점에서도 우리의 이 고대사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절실하다는 말씀으로 이 시간도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나누고 앞으로요 우리 맡은 신문명 정정 아카데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 박사님의 고조선에 대한 그런 이해는 앞으로 계속 좀 해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제가 뭐 국민들에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이 방대한 이 내용을 한 3, 40분 안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원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상고 역사, 아니면 고대 역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뿌리에 대한, 민족의 뿌리에 대한 역사가 중요하다. 저는 이걸 다른 한 예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흑인 해방 운동에 있어서요, 마틴 루터 킹이나 말콤 엑스나 하는 이런 분들도 흑인 해방에 굉장히 많이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킹 목사나 말콤 엑스보다도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라는 책 아닙니까? 저는 이 책이 흑인 해방에 더 많이 기여하지 않았을까? 저는 기여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이 헤일리가 이 뿌리라는 책을 통해서 흑인들이, 아니면 이 미국에 아메리카 대륙에 끌려와가지고 백인들의 노예가 된 것은 흑인들이 본래 못나스가 아니라, 아니면 무력에 의해서 강제로 그냥 다 손발 묶이고 그냥 이래가지고 끌려와서 그랬지, 원래 흑인들이 아프리카에 살 때는 굉장히 정말 인간다운 삶을, 또 아주 건전한 정신 등등을 좋은 그런 인품들을 갖추고 살았던 사람임을 그 뿌리라는 책을 통해서 다 이걸 밝혀놨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말하면 자기들 조상, 말하면 인종,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한 것, 저는 이것이 흑인 해방과 훨씬 더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민족이, 또 이 국민이 잘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 좀 할까 하는 이런 생각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이 상고사에 대한 민족적인 자부심,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없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말하면 그동안에는 바로 또 이것 때문에 중국도 일본도 말하면 조선의 상고사를 없애는 작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우리 신 박사님이나 이런 우리 제야 사학자들이 정말 깊은 연구를 통해서 이 상고사를 지금 거의 실증적으로 복원해냈거든요.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그 강단 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당구는 실화가 아니고 신화다. 고조선은 겨우 이름만 있었던 나라일 뿐이다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국사 교과서에 그대로 지금 아직도 실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3.1운동 100주년, 3.1운동이 뭡니까? 민족 독립 아닙니까? 이 정치적으로만 독립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역사적인 독립, 역사에서의 독립, 즉 역사혁명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독립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려 그러면 역시 국민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적인 역사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 또 상고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